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다가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아, 진짜 겨울이다. 사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지가 벌써 몇 주나 되었는데 말이에요. 아무래도 제 몸과 마음에는 몇 주의 시차가 있나 봐요. 몸은 이미 따뜻한 커피와 담요를 찾고 있는데 마음은 두어 걸음 저 뒤에 있는 느낌이랄까요? 요즘 저는 계절을 따라서 혹은 계절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곤 하는데요. 아마도 그건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자연 사이에 시차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따뜻한 양말을 짜면서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겨울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서대문 FM 서대문 이모저모 홍삼 라디오 첫 곡으로 엘라니스 모리셋의 땡큐를 들으며 시작하겠습니다. How about getting off of these antibiotics? How about stopping eating when I am full of? How about them trying to spare untangling carrots? How about that ever elusive good old? Thank you in
서대문구 소식. 네. 오늘 서대문구 소식은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은 제가 혼자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진행하시는 이녹 선생님께서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구 소식 첫 번째 소식은요. 12월 식중독 관련된 소식이에요. 저는 이 소식을 보고 아니 무슨 12월에 식중독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식중독은 여름에만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식중독이 세상에 겨울철에도 발생하는 식중독이 있더라고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최근 5년간 12월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로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한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해서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 급식시설을 중심으로 초겨울부터 초여름까지 유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바이러스인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이 관련 소식을 알아본 결과 일단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증상을 보면요. 감염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등이 나타나고요. 감염 경로를 봤을 때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어패류와 지하수, 오염된 물로 씻은 채소류 및 과일류 등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노르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하고요. 두 번째, 음식은 끓이거나 잘 익혀 먹기, 특히 어패류는 수돗물로 세척하고 중심 온도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먹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채소와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해서 드셔야 하고요. 네 번째,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는요. 반드시, 정말 반드시 끓여서 마시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 겨울철에 뜨끈한 굴국밥이나 굴찜 같은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12월에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이런 어패류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열 조리해서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하수에서 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런 집단 급식하는 곳 있잖아요. 학교나 뭐 음식점이나 이런 곳은 특히나 주의를 하셔서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하시고 용수 저장 탱크에 소독 장치를 꼭 설치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추천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음식 섭취하시고 물 드실 때 조심하셔서 건강한 겨울을 우리가 다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서대문구 소식은요. 2024년 서대문구 어린이 축구단 신규 단원 모집 안내입니다. 서대문구 어린이 축구단에서요. 서대문구 거주 또는 재학 중인 3학년에서 5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축구단을 선발한다고 하는데요. 모집 인원은 100명이고 최종 선발 인원은 50명이라고 하네요. 신청 기간은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10시부터 12월 8일 금요일 6시까지 2주 동안 신청을 받고요. 신청 방법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분야별 정보, 그 아래 교육, 공원, 교육 강좌 신청, 생활 체육 프로그램 카테고리로 가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 계층은 전화번호 02330-1938로 전화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모집 인원이 100명인데 최종 선발 인원은 50명이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게 입단 테스트가 있네요. 선발 방법이 실기 테스트 평가 점수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발을 하고 평가 내용을 보면 단체 훈련 및 실전 경기를 통한 체력, 기술 출석률, 참여 의지 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입단 테스트는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에서 12월 29일 금요일까지 이루어지고요. 매주 월수금 4시에서 6시까지 서대문구립 인조잔디 구장에서 입단 테스트를 한다고 하고요. 결과 발표는 2024년 1월 2일 화요일 11시에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고 또 합격자는 개별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최종 선발돼서 이 신규 단원으로 입단을 하게 되면 입단 혜택이 일단 강습료가 무료네요. 그리고 유니폼 상하이 세트 총 2종을 제공하고요. 전국 및 서울시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나 봐요. 그리고 내년 7월에서 8월에 있는 한일 유소년 축구 교류전에도 참가를 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축구에 관심 있는 자녀분을 두신 부모님이라면 이거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입단 테스트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저희 서대문구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성시경이 부릅니다. 참아. 저기 저 문을 닫아요. 우리의 추억이 흩어져요. 슬픈 눈 하지 말아요. 또다시 그댈 안고 싶어져요. 이제 부질없는 일이죠. 내 마음에서 추스려야죠. 그대라도 내가 아끼는 그대라도 돌아서는 발걸음 아프지 않아야 하는데 입술을 깨물죠. 또 발끝만 보죠. 눈물이 자꾸만 잘라. 편한 표정 지으며 또 웃음 보이며 잘 가라는 말 해줘야 하는데 입술만 떼어도 눈물부터 흘러와. 떠나가는 마음 슬프게 할까봐 그대 사랑한다는 말 차마 하지 못했죠. 시간은 흘러가겠죠. 그렇게 사랑도 아래
익숙해지겠죠. 이별이 다 그런 거죠. 그래요, 잠시만 아픈 거예요. 내 어깨에 작은 떨림도 입술 끝에 고이는 눈물도 괜찮아요. 내가 슬픈 건 그대 모습 나의 앞에 두고도 할 말을 다 못하는 거죠. 입술을 깨물죠. 또 발끝만 보죠. 눈물이 자꾸만 차올라. 변한 표정 지으며 또 웃음 보이며 잘 가라는 말 해줘야 하는데 입술만 떼어도 눈물부터 흘러와. 떠나가는 맘 슬프게 할까봐 그대 사랑한다는 말 차마 하지 못했죠. 그대 기다릴 거란 말 차마 하지 못했죠. 네. 서대문구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마지막 소식은요. 서대문구에 서울 서부권 유일의 공공산후조리원이 12월 1일에 개원을 한다고 하네요. 이 산후조리원 이름이 일단 저는 마음에는 들었어요. 이름이 품에 가득이라는 이름의 산후조리원이고요. 여기 보면은 규모가 전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아주 최첨단 시설인 것 같더라고요. 조리원 규모가 연면적 1,351m 제곱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이고요. 산모실 12개와 신생아실 2개, 사전 관찰실, 그리고 모유수유실, 마사지실, 상담실, 교육실, 카페테리아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간호사 6명하고 간호조무사 12명을 비롯해서 행정 및 조리, 피부관리 인력 등 총 30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입소자 선정은 어떻게 하냐? 보니까 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만 예정일 3개월 전 1일에서 10일 사이에 예약을 받아서 그날 15일에 공개 추첨을 한다고 하는데요. 서대문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산모 등 우선 입소자를 70%로 하고 일반 산모를 30% 비율로 배정해서 공개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우선 입소자 비율이 70%에 미달을 하면 일반 산모 비율을 늘리고 일반 산모 추첨 후에 공실 발생 시에 서대문 구민이 아닌 산모를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이용 기간은 2주, 그러니까 13박 14일인데요. 여기 보니까 기본 이용료가 250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은 비용인가요? 왜 저는 이렇게 2주에 250만 원이 이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례에 따라서 우선 입소자는 50%,
서대문구 거주 1년 이상자는 20%의 감면 혜택이 있네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대문구 3가지 소식 다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맨날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인옥 선생님이 서대문구 소식을 전해주셨었는데 제가 그렇게 밝은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네, 나름 밝게 노력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인 최유리의 숲이라는 노래입니다.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오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은요. 제가 미스 럼피우스라는 제목의 그림책을 갖고 왔는데요. 글과 그림은 바바라 쿤이라는 작가가 작업을 했고요. 우미경 옮김 그리고 시공 주니어에서 출판이 됐어요. 근데 이 바바라 쿤이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강물이 흘러가도록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책의 작가이기도 하고요. 뭐 그때 좀 바바라 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작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면 이분은 1917년에 태어나셔서 2000년에 돌아가신 작가분이고 뭐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분이시죠.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셨고 대학에서는 미술을 전공을 하셨다고 해요. 100권 남짓한 그림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분은 그 유명한 칼데콧상을 2번이나 받으셨던 분이기도 하죠. 이 미스 럼피우스를 보면요. 이 책 진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상업적인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초판이 1996년에 출간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에 보면 2012년에 벌써 이 책이 35세를 발행을 했네요. 세상에. 2012년이면 10년 전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지금은 몇 세까지 발행이 됐는지 제가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엄청 또 꾸준히 발행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이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읽혔고 지금도 읽히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책이 정말 좋아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일단 이 책의 표지를 보면요. 아마도 이 제목 미스 럼피우스로 생각되는 여인이 이렇게 들판에 꽃밭에 앉아서 이렇게 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이제 표지에 그려져 있고요. 앞에 표지를 넘기면 녹색에 올리브 그린, 딥그린 같은 색의 그냥 단색의 면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제목이 쓰여진 이 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앞표지에 그려졌던 그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꽃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미국,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꽃인데 루피너스 혹은 층층이 부채꽃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한국에도 세 종류가 들어와 있는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이 꽃을.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공원에 이 꽃을 이렇게 잔뜩 심어가지고 색깔별로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는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꽃이 피는 계절은 5월에서 6월, 7월에서 8월이라고 하니까요. 이 그림책을 보고 꽃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년에 한번 이 꽃을 찾아서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면 작가와 번역가에 대한 짧은 소개가 있고, 여기 헌사가 적혀 있어요. 아이들과 뱃사람들과 처녀들의 수호성인인 성 니콜라스께 바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 책을 그냥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드리려고 해요. 들으시면서 좀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상상해 보면서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루핀 부인 집은 아주 작아요. 하지만 그 집에선 바다가 보인답니다. 집을 빙 둘러있는 바위 틈새에는 파란 꽃, 보랏꽃, 빨간 꽃들이 피어 있지요. 루핀 부인은 아주 작고 늙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래요. 그건 나도 알아요. 루핀 부인이 바로 우리 고모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옛날에 할머니가 꼬마였을 때에 사람들은 할머니를 앨리스라고 불렀어요. 꼬마 앨리스네는 바닷가 도시에서 살았고요. 앨리스네 집 현관 계단에서는 커다란 돛담배들이 북적북적한 부두가 보였대요. 아주 옛날에 앨리스네 할아버지는 커다란 배를 타고 미국에 살러 왔댔거든요. 앨리스네 할아버지는 그 집 1층에 가게를 하나 내고 거기서 뱃머리 장식품도 만들고 담배가게 앞에 세워놓는 인디안 인형도 깎았죠. 앨리스네 할아버지는 예술가였어요. 할아버지는 그림도 그렸는데요. 항해하고 있는 배들이랑 바다 건너 세상을 그렸어요. 할아버지가 바쁠 때면 앨리스가 할아버지를 도와서 하늘 색깔을 칠하기도 했대요. 저녁이면 앨리스는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앉아서 머나먼 세상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끝나면 앨리스는 나도 어른이 되면 아주 먼 곳에 가볼 거예요. 할머니가 되면 바닷가에 와서 살 거고요. 했대요. 할아버지는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얘야. 그런데 네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구나 했어요. 앨리스는 그게 뭔데요? 하고 물었지요. 할아버지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지 했어요. 앨리스는 알겠어요 하고 대답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대요. 앨리스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오트밀 죽을 먹었지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숙제를 했고요. 앨리스는 금방금방 어른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고모 할머니 앨리스는 할아버지한테 말했던 3가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앨리스는 집을 떠나 바다랑 소금 냄새하고는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로 갔지요. 앨리스는 도서관에서 일했어요. 책에 앉은 먼지를 떨고 책이 서로 뒤섞이지 않게 정리하고 읽고 싶은 책을 찾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던 거예요. 거기엔 머나먼 세상 이야기가 나오는 책도 있었죠. 거기 사람들은 앨리스를 미스 럼피우스라고 불렀대요. 미스 럼피우스는 가끔 공원에 있는 식물원에 놀러 갔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식물원에 들어섰더니 따뜻하고 축축한 공기가 훅 끼치고 제스민 향기가 물씬 풍기더래요. 미스 럼피우스는 여긴 꼭 열대의 섬 같다. 하지만 진짜 열대의 섬은 아니지.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미스 럼피우스는 진짜 열대의 섬으로 갔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원숭이랑 앵무새를 키웠대요. 미스 럼피우스는 긴 모래사장을 거닐며 예쁜 조가비를 줍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미스 럼피우스는 한 어촌의 촌장인 바파라자를 만났대요. 바파라자는 미스 럼피우스 피곤해 보이는군요. 제 집에 가셔서 좀 쉬시지요. 했어요. 미스 럼피우스는 바파라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바파라자의 부인도 만나게 되었지요. 바파라자는 싱싱한 코코넛을 가져다가 즙을 마실 수 있게 윗동을 잘라내어 미스 럼피우스에게 주었어요. 미스 럼피우스가 떠날 때에 바파라자는 아름다운 진주 조가비를 주었어요. 거기에는 바파라자가 그린 천국의 새가 그려져 있고 이런 말이 쓰여 있더래요. 당신은 언제까지나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미스 럼피우스는 당신도 언제까지나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하고 말했대요. 우리 고모 할머니 미스 앨리스 럼피우스는 만년설이 덮여있는 높은 산봉우리들도 올랐고 정글을 뚫고 지나가기도 했고 사막을 횡단하기도 했어요. 사자가 노는 것도 보았고 캥거루가 뛰어다니는 것도 보았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결코 잊을 수 없는 친구들을 사귀었대요. 마침내 미스 럼피우스는 로터스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사는 땅에 갔는데 허리가 몹시 아프더래요. 미스 럼피우스는 내가 너무 무리했나 봐. 어쨌든 여태껏 머나먼 세계를 두루 돌아다녔으니 이제 바닷가에 살 집을 구할 때가 된 것 같다 했지요. 정말 그러기에 좋은 때였고 미스 럼피우스는 그렇게 했어요. 미스 럼피우스는 새집 베란다에 서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해는 바다 저 너머에서 떠올라 물결 위로 햇살을 내뿜었어요. 저녁이면 장엄하게 해가 지는 모습도 지켜보았고요. 미스 럼피우스는
새집 주위에 흩어져 있는 바위 틈새에 조그만 정원을 꾸미기로 했어요. 그 바위 투성이의 땅에 꽃씨를 뿌린 거지요. 미스 럼피우스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미스 럼피우스는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남아있어. 난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할 무슨 일인가를 해야 해.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미스 럼피우스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은 벌써 아주 멋진걸? 이듬해 봄에 미스 럼피우스는 몹시 아팠대요. 허리가 다시 쑤시기 시작했고 미스 럼피우스는 날마다 침대에 누워서 지내다시피 했어요. 지난 여름에 미스 럼피우스가 뿌렸던 꽃씨들은 바위투성이 땅에서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어요. 침대맡에 있는 창문에는 파란 꽃, 보랏꽃, 빨간 꽃들이 내다 보였지요. 미스 럼피우스는 무척 기뻤어요. 루핀꽃이야. 루핀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데 올여름엔 꽃씨를 좀 더 뿌려서 내년엔 꽃이 더 많이 피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미스 럼피우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힘들었던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미스 럼피우스는 몸이 많이 좋아져서 다시 산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미스 럼피우스는 오랫동안 가보지 못했던 언덕 위로 올라갔대요.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미스 럼피우스는 탄성을 질렀어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언덕 너머에는 푸른빛, 보랏빛, 장밋빛 루핀꽃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미스 럼피우스는 기쁨에 가득 차서 무릎을 꿇었어요. 바람이야. 바람이 우리 집 정원에서 여기까지 꽃씨를 싣고 온 거야. 물론 새들도 도왔겠지? 그때 미스 럼피우스에게 근사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미스 럼피우스는 서둘러 집으로 가서 꽃씨 카탈로그를 가지고 가장 좋은 꽃씨 가게로 가서 루핀꽃 꽃씨 5부세를 주문했어요. 그 여름 내내 미스 럼피우스는 주머니에 꽃씨를 가득 넣고 들판이며 언덕을 돌아다니며 꽃씨를 뿌렸지요. 고속도로 곁에도 뿌렸고 시골길에도 흩뿌려 놓았어요. 학교 근처에도 교회 뒷마당에도 한 움큼씩 뿌렸지요. 도랑 속에도 돌담 곁에도 뿌렸고요. 이젠 허리도 아프지 않더래요.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미스 럼피우스를 저 정신 나간 늙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이듬해 봄이 왔고 온 마을에는 루핀꽃이 가득했어요. 들판도 언덕도 파란 꽃, 보랏꽃, 빨간 꽃들로 뒤덮였지요. 고속도로랑 시골길을 따라서도 꽃이 활짝 피었어요. 학교도 교회 뒷마당도 온통 환한 꽃밭이 되었지요. 도랑 속에서도 돌담 곁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고요. 이제 미스 럼피우스는 가장 어려운 세 번째 일을 해낸 거예요. 우리 고모 할머니 앨리스, 그러니까 미스 럼피우스는 지금은 파파 할머니가 되었어요.
머리칼은 하얗게 새었고요. 해마다 루핀꽃들은 점점 더 많이 피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우리 고모 할머니를 루핀 부인이라고 불러요. 내 친구들이랑 나는 가끔 루핀 부인 집 대문 앞에 서 있기도 해요. 내 친구들이 온 마을을 루핀꽃으로 가득 채운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거든요. 루핀 부인이 들어오라고 하면 내 친구들은 그제야 머뭇 안으로 들어가요. 걔네들은 루핀 부인을 이 세상에서 가장 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루핀 부인은 우리한테 곧잘 머나먼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나도 이 다음에 크면 머나먼 세계로 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바닷가에 있는 집에 살래요. 하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고모 할머니는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앨리스야.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단다 하죠. 그게 뭔데요?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지. 그러면 난 알겠어요 하고 대답해요. 하지만 난 아직은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책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게 꽤 오래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단순하게 주인공 미스 럼피우스가 꽃씨를 온 마을에 뿌려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고 좀 깊이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여러 번 다시 읽었거든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고 그리고 큰 것이 아니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다시 읽고 덮었을 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 그림 같은 게 있었어요. 요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의 모습과 이 미스 럼피우스가 열심히 뿌린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핀 이 꽃밭들, 언덕들 이런 모습이 이렇게 겹쳐서 보였어요. 뭐랄까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세상을 불행하고 밉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또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미스 럼피우스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열심히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모르겠어요. 세상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모두가 행복하진 않고 사실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미스 럼피우스처럼 그 불행에 맞서서
끊임없이 이렇게 꽃씨를 뿌리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번에는 하게 됐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이 그림책을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한번 찾아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혹은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게 정말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좋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읽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서대문 FM, 서대문 이모저모, 홍삼 라디오. 오늘은 제가 인옥 선생님 없이 혼자 진행을 했는데요. 힘드네요. 둘이서 하다가 혼자 진행을 하려니까 확실히 인옥 선생님의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네, 다음 주에는 다시 둘이서 좋은 방송을 들려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존 브라이언의 리틀 펄슨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히 안녕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빠빠. One person in a sea of many little people who are not aware of me. I do my little job and live my little life, eat my little meals, miss my little kid and wife, and somewhere, maybe someday, maybe somewhere far away, I'll find a second little person who will look at me and say, I know you, you're the one I've waited for. Let's have some fun. Life is precious, every minute, and more precious with you in it. So let's have some fun. We'll take a road trip way out west. You're the one I like the best. I'm glad
maybe somewhere far away, somewhere, maybe someday, maybe somewhere far away, somewhere, maybe someday, maybe someday.